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눌러주세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꽃이 피 흩날리는 아름다운 봄날이었지요. 하지만 창덕궁 대조전의 임금은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아, 또 오늘도 이 답답한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임금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있었지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조회를 받고 신하들의 끝없는 상소를 듣고 밤늦게까지 국정을 논하는 일이 지겹기 그지없었지요. 전하,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시가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만 임금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됐다. 오늘은 듣고 싶지 않구나. 내시는 당황하며 말했지요. 하오나 전하, 오늘은 중요한 회의가 많사옵니다. 임금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지요. 그래. 알았다. 말해보거라. 내시가 오늘의 일정을 읊어내는 동안 임금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문득 임금의 눈에 궁 밖으로 날아가는 새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저 새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임금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들아, 어서 비키지 못할까? 아이고, 살려주세요! 우리는 그저 굶어 죽지 않으려고 그랬단 말이오! 굶주린 백성들이 구걸하러 왔다가 쫓겨나는 모습이었지요. 저런, 내 백성들이 저리 고통받고 있었단 말이냐? 임금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지요. 자신이 궁 안에만 갇혀 있어서는 진정한 민심을 알 수 없다는 것을요. 여봐라. 네, 전하. 찜이 궁 밖으로 나가고 싶구나. 내시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하, 그건 너무 위험하옵니다. 임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찜이 백성들의 삶을 직접 보고 와야겠다. 내시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오나 전하,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임금은 결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걱정 말거라. 아무도 모르게 변장을 하고 나갈 것이니. 그렇게 임금의 은밀한 외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아직 몰랐지요. 이 작은 모험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한편 그날 밤, 임금은 밤새 고민했지요.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민심을 알 수 있을까? 그러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래, 기방이로구나. 거기야말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닌가. 임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곧 얼굴이 붉어졌지요. 아이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지만 이것도 다 나라를 위해서라면. 그날 밤, 임금은 홀로 침소에 앉아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자연스럽게 변장할 수 있을지 머릿속으로 이리저리 생각을 굴렸지요. 양반으로 변장하자니 너무 눈에 띄고 상인으로 하자니 말투가 걸릴 텐데. 임금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하, 잠은 주무셨사옵니까? 충직한 신하 강 씨였습니다. 임금은 반가운 마음에 그를 불렀습니다. 들어오너라. 강 씨는 조심스레 방으로 들어와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무슨 근심이 있으신 듯 하옵니다만. 임금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강씨야, 내 너에게 비밀을 하나 말하리라. 네, 전하, 무슨 일이시옵니까? 내일 밤 내가 기방으로 나가고자 하노라. 강 씨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전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임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일이니라. 내 백성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구나. 강 씨는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습니다. 하오나 전하,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아이고, 상상만 해도 끔찍하옵니다. 임금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말게. 내가 잘 변장할 터이니. 그제야 강 씨는 임금의 결심이 확고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지요. 알겠사옵니다. 전하, 그렇다면 소인이 도와드리겠나이다. 임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맙구나. 그럼 어떻게 변장하면 좋을까? 강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전하, 술주정뱅이로 변장하시면 어떻겠사옵니까? 임금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술주정뱅이라고? 어째서 그런 생각을 한 것이냐? 강 씨가 설명했습니다. 술주정뱅이라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또한 전하께서 실수를 하셔도 모두가 술 때문이라 여길 것이옵니다. 임금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연 그러하겠구나.
그렇게 하자. 강 씨는 헌 옷과 흐트러진 갓을 가져왔고 임금은 그것들을 입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강 씨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지요. 아직 부족하옵니다. 전하의 품위가 그대로 보이나이다. 임금은 당황했습니다. 그럼 어쩌면 좋겠느냐? 강 씨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전하, 죄송하오나 평민의 말투와 행동을 공부하셔야겠습니다. 그렇게 임금은 내관 강 씨와 함께 밤새 연습을 했답니다. 이제 됐사옵니다. 전하, 아무도 전하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옵니다. 오호라, 이제 나갈 일만 생겼구나. 임금은 기뻐했지만 강 씨의 얼굴은 여전히 걱정스러워 보였지요. 전하, 그래도 너무 위험합니다.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옵소서. 임금은 강 씨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걱정 말게. 내 꼭 무사히 돌아올 것이니. 강 씨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사옵니다. 전하, 부디 조심히 다녀오시옵소서. 임금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문득 생각났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런데 강씨야, 혹시 기방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아느냐? 강 씨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전하, 그건 허허, 농담이니라. 그것도 없는 너가 알 턱이 없지. 하지만 임금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안감이 자리 잡았고 있었지요. 과연 그곳에서 어떤 일들을 겪게 될지 임금의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밤이 깊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임금은 강 씨의 도움으로 완벽하게 변장을 마치고 궁을 빠져나왔습니다. 밤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오자 임금은 몸을 떨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쌀쌀할 줄이야. 임금은 중얼거리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기방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 길. 임금의 마음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했지요. 조선의 밤거리는 임금의 상상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고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들에 임금은 깜짝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내 백성들이 살고 있었단 말인가? 임금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취한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이, 어디서 술 냄새를 풍기고 다니느냐? 임금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는데 술에 취한 양반 하나가 비틀거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는 그저 이 친구, 말투가 묘하구나. 어디서 왔느냐? 임금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올라온 농부입니다요. 양반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임금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그래? 그럼 어디 가는 길이냐? 임금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저 기방에 가는 길입니다요. 양반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오라. 그럼 우리 같이 가세. 내가 좋은 곳을 알고 있지. 임금은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양반을 따라갔습니다. 얼마를 걸었을까? 드디어 기방이 보였습니다. 자, 도착했네. 여기가 바로 천하절세 꽃분이라는 기생이 있는 유명한 기방일세. 양반이 우쭐대며 말했습니다. 임금은 긴장한 채로 기방 안으로 들어섰는데 기방 안은 향긋한 향 냄새와 술 냄새로 가득했지요. 아름다운 기생들이 이리저리 오가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지요. 어서 오세요, 나리들. 한 기생이 다가와 임금과 양반을 맞이했습니다. 임금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이 양반은 수줍음이 많으시네요. 어여 들어오세요. 기생이 임금의 손을 잡아 끌자 임금은 당황한 채로 따라갔습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지요. 자, 한잔하지. 양반이 외쳤습니다. 이게 무슨... 임금이 술맛에 놀라 기침을 하자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양반 술도 못 마시면서 기방은 왜 왔소? 임금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 이 손님 참 귀엽네요. 한 기생이 임금 옆에 앉았는데 그녀의 향기에 임금은 정신이 아찔해졌지요. 저는... 임금이 말을 더듬자 기생이 킥킥 웃으며 말했지요. 아이고, 더 귀여워라. 내가 좀 귀여워해 드릴까요? 기생이 임금의 팔을 살짝 쓰다듬자 임금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지요.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나겠구나. 임금이 술잔을 비우자 기생이 다시 술을 따라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들어섰습니다. 아이고, 꽃분이 언니. 기생들이 일제히 외쳤는데
임금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순간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하늘이시여, 이리도 아름다운 여인이 있단 말입니까? 꽃분이는 마치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온 듯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지요. 그녀의 눈빛은 깊고 그윽했으며 입술은 붉은 앵두처럼 탐스러웠지요. 어머, 새로운 손님이 오셨네요. 꽃분이가 임금 쪽으로 다가오자 그녀의 향기에 임금은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아, 임금이 자신도 모르게 감탄하자 꽃분이가 웃으며 말했지요. 아이고, 참 귀여우신 분이네요. 첫 방문이신가 봐요. 임금은 겨우 고개를 끄덕였고 꽃분이가 임금 옆에 앉으며 말했지요. 그럼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술 한 잔 받으세요. 꽃분이가 술을 따라주자 임금은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받아들었지요. 자, 한 잔 하시죠. 임금은 꽃분이의 눈을 피하지 못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자 꽃분이가 킥킥 웃었습니다. 아이고, 술도 못 드시면서 어쩌려고 이런 곳에 오셨어요? 저 세상 물정을 알고 싶어서. 꽃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호라, 세상 물정을 알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임금은 당황하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꽃분이가 임금의 귓가에 속삭였지요. 첫 번째 교훈이에요. 기방에선 절대 본심을 드러내면 안 돼요. 임금은 놀라 고개를 들자 순간 꽃분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 보통 사람이 아니시죠? 손이 너무 곱고 말투가 우아하세요. 게다가 술도 못 드시고. 임금은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 그때였습니다. 아이고, 꽃분아, 그만 놀리고 어서 술이나 따라주게. 취한 양반이 소리치자 꽃분이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네, 날이 금방 가겠습니다. 꽃분이는 임금에게 윙크를 하고는 양반에게로 갔지요. 그러자 임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속으로 말했지요. 아이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구나. 임금은 식은땀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 뛰고 있었지요. 꽃분이의 모습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지요. 시간이 흐르고 술자리는 점점 무르익어갔는데 취한 양반들은 큰 소리로 떠들어대고 있었고 기생들은 그들의 술잔을 채워주느라 바빴습니다. 임금은 조용히 구석에 앉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의 눈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지요. 아, 이것이 내 백성들의 현실인가? 그때였습니다. 꽃분이가 다시 임금 곁으로 다가왔지요. 왜 이리 우울해 보이세요? 임금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며 말했지요. 아, 아닙니다. 그저. 당신, 정말 누구시죠?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임금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저 세상을 알고 싶은 사람일 뿐이요. 꽃분이의 눈에 이상한 빛이 어렸지요. 그렇군요. 그럼 제가 세상을 보여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임금은 망설이다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임금의 마음은 불안과 기대로 가득 찼었지요. 꽃분이가 임금을 안쪽 방으로 이끌려고 하자 임금의 가슴은 쿵쾅거렸지요. 그때였습니다. 이놈, 감히 내 꽃분이를 데려가려 하느냐? 취한 양반 하나가 고함을 지르며 임금의 앞을 가로막았는데 그의 얼굴은 술기운에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지요. 아니, 저는 그저. 임금이 말을 더듬자 양반이 그의 옷깃을 잡아챘습니다. 내 놈이 감히 꽃분이를 넘보다니. 임금은 당황한 채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날이, 진정하세요. 이분은 그저 제가 잠시 데려가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취한 양반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닥쳐, 너도 이놈과 한통속이지? 양반이 꽃분이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꽃분이가 비명을 지르며 비틀거리자 임금은 놀라 소리쳤는데 그의 목소리에 위험이 서려 있었지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감히 여인을 함부로 대하다니. 당신이 양반이요? 임금의 말에 취한 양반이 씩씩거렸습니다. 뭐? 내 놈이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어? 양반이 임금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임금은 겨우 몸을 피했지만 그만 술상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지요. 이런! 저 양반님 좀 말려주세요. 꽃분이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취객들도 한데 몰려들어 임금을 에워쌌지요. 야, 저것 좀 봐라! 어디서 굴러먹다 온 거야? 취객들의 분위기가 험악해졌고 임금은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을꼬. 임금은 식은땀을 흘리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 나쁜 놈들! 감히 내 손님을 건드려? 꽃분이가 소리치며 일어섰습니다. 좀 전과 다르게 그녀의 모습은 마치 여장사처럼 보였지요. 꽃분아, 왜 그리 화를 내느냐?
취한 양반이 말하려 했지만 꽃분이의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취객들은 잠시 주춤하며 말했지요. 이봐, 꽃분아. 우리가 널 얼마나 아끼는데. 아끼는 게 이런 거예요? 손님을 괴롭히고 저를 함부로 대하는 게? 꽃분이의 말에 취객들은 머쓱해했습니다. 임금은 놀란 눈으로 꽃분이를 바라보았지요. 아니, 저렇게 대담한 여인이라니.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가 맞습니다. 임금님이 여기 계신다고. 임금은 깜짝 놀랐지요. 강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뭐? 임금님이라고? 취객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꽃분이도 놀란 눈으로 임금을 바라보았지요. 아니, 설마. 임금은 당황한 채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들통날 판이었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을꼬. 내가 너무 경솔했구나. 임금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빨리 도망가세요. 꽃분이가 임금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녀는 임금을 뒷문으로 이끌었지요. 하지만 어서요. 설명은 나중에 하세요. 꽃분이의 재촉에 임금은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따라갔지요.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뒤에서는 아직도 소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을꼬. 임금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고 뒤에서는 추격하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임금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너는 못 뛰겠소. 순간 꽃분이는 임금의 손을 꼭 잡았는데 임금은 꽃분이의 부드러운 손길에 전율을 느꼈지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저기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두 사람이 허름한 초가집 앞에 도착하자 꽃분이가 문을 열고 임금을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두 사람의 숨결이 섞였습니다. 여기서 잠시 숨어 계세요. 임금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방 안은 작고 어두웠지만 꽃분이의 은은한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이곳이 어디요? 제 비밀 은신처예요. 아무도 모르는 곳이죠. 임금은 놀란 눈으로 꽃분이를 바라보았는데 달빛에 비친 그녀의 모습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지요. 당신, 대체 누구요? 꽃분이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옷깃이 살짝 헤쳐져 뽀얀 목덜미가 드러났지요. 사실 저는 그저 기생이 아니에요. 저는 그때였지요.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근처에 있을 거야. 어서 찾아. 꽃분이의 얼굴이 굳어지며 말했지요. 제가 나가서 상황을 보고 올게요. 여기서 꼭 기다리세요. 하지만 위험할 텐데. 걱정 마세요. 제가 더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 말과 함께 꽃분이는 방을 나갔지요. 임금은 방 안에 홀로 남아 초조하게 기다렸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꽃분이의 모습이 아른거리고 있었지요. 얼마나 지났을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이 여자가 왜 이래? 아이고, 내 미천 살려. 완전히 아작이 난 것 같네, 그려. 임금은 깜짝 놀라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는데 그가 본 광경은 믿을 수 없었지요. 꽃분이가 취객들을 상대로 무예를 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몸놀림은 마치 춤을 추는 듯 아름답고 우아했지만 동시에 치명적이었지요. 치마폭이 휘날리며 그녀의 매끈한 다리가 드러났다 사라지며 아이고, 이게 뭐야? 기생이 무예를 한다고? 한 취객이 소리쳤습니다. 꽃분이는 그를 향해 날아가 한 방에 쓰러뜨리며 말했지요. 기생이라고 약한 줄 아셨나요? 제 손에 걸리면 당신의 바지 속 그 작은 물건도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꽃분이의 말에 취객들이 얼굴을 붉혔지요. 그리고 임금은 놀란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아니, 어떻게 저런 실력을 숨기고 있었지? 꽃분이에게 호되게 당한 취객들은 결국 도망치며 말했지요. 아이고, 도망가자. 저 여자는 귀신이야. 마지막 남은 취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습니다. 꽃분이는 숨을 고르며 임금에게 다가왔지요.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달빛에 반짝였지요. 괜찮으세요? 임금은 놀란 눈으로 꽃분이를 바라보았는데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쿵쾅거렸지요. 당신, 대체 어떤 분이시오? 꽃분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정체를 말씀드릴 때가 온 것 같네요.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금이영 소속의 별무사입니다. 기방에 잠입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죠. 순간 임금은 놀라 말을 잇지 못했지요. 그런데 오늘 밤 전하를 뵙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전하를 안전하게 모셔야겠지요. 제 임무도 중요하지만 전하를 안전하게 모시는 것이 신하의 첫 번째 도리니 제가 전하를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임금은 한동안 말을 잊은 채 꽃분이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지요. 그대의 충성심과 용기에 감동했소.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았소. 일단 다른 신하들은 내가 비공식으로 궁 밖으로 나온 걸 알면 안 되니 나를 궁으로 데려다 주시오. 꽃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요. 알겠습니다. 전하, 제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는데 큰 길로 나왔을 때 갑자기 임금이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습니다. 아이고, 꽃분이가 재빨리 임금을 붙잡았는데 그 순간 두 사람의 몸이 밀착되었고 서로의 숨결이 얼굴에 닿아버렸지요. 전하, 괜찮으세요? 임금은 꽃분이의 눈을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 달빛이 반짝였는데 아, 그래. 괜찮소. 고맙소. 두 사람은 잠시 그대로 서 있다가 황급히 몸을 떼어냈습니다. 임금은 헛기침을 하며 말지요. 자, 어서 가보세.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관군들이 오나 봐요. 어서 숨어야 해요. 꽃분이가 임금의 손을 잡고 골목으로 들어가 그들은 좁은 곳에 몸을 숨겼지요. 아이고, 거기에 너무 밀착한 것 같은데. 임금은 말을 멈췄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꽃분이의 몸이 바짝 붙어 있어서 그녀의 향기가 임금의 코를 자극했지요. 쉿, 조용히 계세요. 꽃분이가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관군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어디 갔지? 이 근처를 뒤져봐라. 순간 임금의 심장이 쿵쾅거렸는데 그것이 위험 때문인지 아니면 꽃분이의 체온과 향기 때문인지 헷갈렸지요. 잠시 후 관군들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꽃분이가 살짝 밖을 내다보았지요.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나가볼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오. 전하 왜 그러시는지요? 아, 아무것도 아니오. 잠시만. 꽃분이는 무슨 영문인지 몰랐지만 지금 임금의 거기는 불방망이 마냥 커졌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거기 서시오.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두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돌아보니 한 관리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전하. 관리가 놀란 눈으로 임금을 바라보았습니다. 임금은 당황한 채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그게. 꽃분이가 나서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관리의 외침에 여러 명의 군사들이 몰려왔습니다. 전하, 정말 전하시군요. 어찌 이런 곳에? 관리의 눈이 꽃분이에게 향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요. 이 계집! 내가 감히 전하를 유혹한 것이냐? 아니요. 이 여인은 나를 구해준 은인이요. 함부로 대하지 마시오. 그리고 내가 오늘 궁 밖으로 나온 건 절대 비밀이오. 관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또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하! 어디 계십니까? 이번에는 내관 강씨와 다른 관리들이 달려오고 있었지요. 임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큰일 났구나. 전하, 제가 시간을 벌 테니 어서 도망가세요. 임금은 놀란 눈으로 꽃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꽃분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 몸에 숨겨둔 비밀 무기가 있답니다. 그 말과 함께 꽃분이는 치마 속에서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자, 이제 달리세요. 그녀는 병을 땅에 던졌고 순식간에 연기가 피어올랐지요. 아이고, 이게 무슨 짓이야? 혼란 속에서 임금은 꽃분이에게 끌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는 관리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하, 어디로 가십니까? 임금은 달리면서 중얼거렸지요. 이를 어쩌면 좋을꼬. 내 평생 이런 일은 처음이로구나. 꽃분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하, 인생에 이런 모험도 있어야 재미있지 않겠어요? 두 사람은 계속해서 달렸고 마침내 한적한 골목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좀 안전한 것 같소. 임금이 말했습니다. 꽃분이는 주변을 살피며 말했지요. 그러네요. 여기서 잠시 쉬어갈까요? 임금은 문득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지요. 옷은 흙투성이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지요. 아이고, 내가 이게 무슨 꼴이람. 꽃분이가 킥킥 웃으며 말했지요. 전하,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멋있어 보이세요. 임금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지요. 배고프구나. 꽃분이가 품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여기 약간의 먹을거리가 있어요. 드시겠어요? 임금은 감격한 표정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소. 자네 정말 만능이구려.
그렇게 음식을 먹다 임금은 문득 주변을 둘러보며 생각했지요. 초라한 집들, 좁은 골목길,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취객들의 소리. 이런 곳에서 우리 백성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오. 임금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꽃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전하, 이것이 백성들의 현실입니다. 임금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지요. 내가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궁 안에만 있으니 이런 실상을 전혀 몰랐어. 꽃분이가 임금에게 살포시 다가가 말했지요. 전하께서 직접 보신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어요. 순간 임금은 꽃분이를 바라보았는데 달빛에 비친 그녀의 모습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지요. 꽃분아, 자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오늘 큰일 날 뻔했어. 정말 고맙소. 꽃분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전하를 위해서라면 이 몸이 칼날 위를 걸어갈지라도 좋습니다. 그녀의 말에 임금의 가슴이 쿵쾅거렸지요. 그는 문득 꽃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 나와 함께 궁으로 돌아가지 않겠소? 꽃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전하,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임금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에겐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하오. 백성들의 목소리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 말이오. 꽃분이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요. 전하, 저는 그저 미천한 신하일 뿐인데. 임금이 꽃분이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자네는 결코 미천하지 않소. 오히려 나보다 더 고귀한 마음을 가졌소. 그렇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달빛 아래 그들의 입술이 점점 가까워졌지요. 전하, 꽃분이가 속삭였지요. 임금은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살짝 대었는데 그때였습니다. 전하께서 여기 계셨군요. 갑작스런 소리에 두 사람은 죄지은 사람 마냥 황급히 몸을 떼어냈지요. 아이고, 전하,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강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지요. 임금은 당황한 채로 일어섰습니다. 그래, 걱정 끼쳐 미안하구나. 그런데 조금만 늦게 찾아오지. 이 중요한 순간에 눈치도 없이. 임금은 자신도 모르게 작은 소리로 속마음을 내비쳤지요. 잠시 후 임금은 꽃분이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궁으로 돌아가자꾸나. 꽃분이는 잠시 망설이다 임금의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갔지요. 전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임금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답니다. 걱정 말게. 이제부터 많은 것이 변할 걸세. 그렇게 임금과 꽃분이는 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새로운 미래가 펼쳐져 있었지요. 임금과 꽃분이가 궁으로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났는데 궁 안은 온통 술렁이고 있었지요. 임금의 은밀한 외출과 기생과의 모험 이야기가 궁 안에 파다하게 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고, 전하께서 정말 기방에 가셨다지. 그렇다네. 게다가 기생과 함께 도망까지 다녔다잖아. 대신들은 전전긍긍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임금이 대전에서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 경들, 이번 일을 통해 내가 많은 것을 깨달았소. 우리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그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얼마나 듣지 못했는지, 이제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오. 대신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하, 그게 무슨... 임금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것이오. 백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그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소. 대신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지요. 그때 임금이 꽃분이를 불렀습니다. 이 여인을 소개하겠소. 앞으로 그녀가 백성들의 목소리를 전해줄 것이오. 꽃분이가 앞으로 나서자 그녀의 모습에 신하들이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전하, 저 여인은 기생이 아니옵니까? 임금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요. 맞소. 하지만 그녀야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오.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인재를 등용해야 하지 않겠소? 궁녀들과 신하들은 어쩔 줄 몰라 했는데 그때 꽃분이가 입을 열었지요. 제가 비록 미천한 신분이지만 나라와 백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지혜를 나눠주세요. 꽃분이의 당당한 모습에 신하들도 점차 수긍하는 기색이 보였지요. 그날 이후 조선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임금은 자주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암행을 다녔고 꽃분이는 그의 곁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지요. 세월이 흘러 임금이 승하하는 날, 그는 꽃분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모험이자 축복은 그대를 만난 것이오. 꽃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요. 전하, 저 역시 전하를 모신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임금은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어려 있었지요. 이렇게 임금의 은밀한 외출로 시작된 모험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뿌린 변화의 씨앗은 조선 땅에 계속해서 꽃을 피워갔지요. 세월이 흐른 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답니다. 옛날에 임금님이 기방에 놀러 갔다가 나라를 구했다지? 그래. 거기서 만난 기생이 임금님 눈을 뜨게 해줬다잖아. 아이고, 참 재미난 세상이야. 기생이 나라를 구하다니. 야담TV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